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슈 토크 전북은 새해를 맞아 단체장들을 모시는 신년 대담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새만금 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고 계신 박준배 김제시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님, 제가 지난 신년 기자간담회를 참석하지 못해서요. 그래서 늦었지만 새해 건강하시고 다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여쭙겠습니다, 시장님. 그 지난 1년, 그러니까 2020년도 김제시를 돌아본다면 소감이 어떠신지요? 예, 제가 김제시장 출마할 때 목표가 싱가포르처럼 김제시를 발전시키는 기반을 다지겠다. 즉 60년대는 싱가포르가 민족 갈등으로 말레이시아계, 중국계, 싱가포르 원주민계 폭동이 심했었습니다. 그런 거를 이광유 수상이 청년 정치를 내세우면서 시의원부터 30년간 정치를 하면서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급속하게 또 가장 정의롭게 가장 경제소득이 높은 그런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를 시민들께서 저에게 4년간 주어졌기 때문에 30분의 4 이걸 달성하는데 목표로 삼겠다. 근데 2년 반 지났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한 30분의 3은 달성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자평하는 게 역대 민선 시장님 중에 전에 관선 시장님까지 해서 가장 기업 유치가 25개국에 2,140억. 가장 투자 유치가 많이 됐고요. 일자리도 제가 공약을 4년 동안에 3,000개 유치한다고 했는데 이미 6,200개가 유치됐고요. 또 그동안에 김제 묵은 현안 18년 동안 방치됐던 스파 온천랜드 건물 그것도 매각을 해서 지금 사업자가 관광 스포츠 산업 업자가 전국에 체인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제가 김제시장으로서 최대한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호텔과 유원지를 만들어달라. 제가 그런 당부를 했고요. 그동안에 8년 동안 방치됐던 동진강 휴게소 이것도 지금 리모델링 도비하고 CB에서 30억으로 리모델링 들어갔고 여기에 지금 도전하는 게 공모 사업으로 국토부의 진입도로 거기에서 또 30억으로 해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진강 휴게소도 또 가장 제가 시장 들면서 애석했던 게 전 시장님 때 오정동에 자원순환시설을 허가했어요. 근데 매일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하고 더더군다나 거기에 봉황농공단에 있는 5개 식품 가공기업이 이전한대요. 그럼 한 1,000명 내지 1,500명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웠는데 그 다행히도 자원순환시설을 하는 업자가 그거를 취소시켰어요. 그게 이제 저한테 참 가장 큰 걸림돌을 해결했고 작년 국정감사 때는 용기 현업축사 매입이 한 14년 동안 매달려 있는데 항상 우리 새만금 수질 개선에서는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장에 자진해가지고 가서 참고인으로 가서 국회의원님들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님들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입 사업이 추진될 거다. 그래서 그동안 묵은 현안 문제도 해결했고요. 또 국가 예산도 전임 시장인 때 5천억대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제가 취임하면서 7천억대로 올라섰고 작년에는 올 국가 예산 8,021억. 그래서 이제 8천억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든 김제 시민들께서 저에게 조직도 돈도 없는 박준배를 박청년, 박성실 믿고 이렇게 뽑아줬기 때문에 저는 이광유 시장이 청년 정치로 싱가포르 발전시켰던 것처럼 우리 김제시를 저는 이번에 코로나19가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아주 절대 기회라고 보거든요. 이런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나가는데 김제시가 가장 모범이 되자 그런 걸 이제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거죠. 근데 시민들이 너무나 잘 따라줘요. 지난번 가나안 사태 때도
가나안만 그 코로나가 있었지 시민들 외주를 안 버텼거든요. 네. 이건 제가 김제 시민들한테 가장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거 있는 자평을 좀 이렇게 해주신 것 같고요. 시민도 이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나 성과가 또 이어지길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새 업무를 시작하셨습니다. 네. 최근에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가지고 지역 현안을 건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거론이 됐습니까? 제가 첫 번째 건의드린 게 큰 거로 4가지 건의드린 2가지만 소개한다면 네. 11월 24일 날 동서도로가 개통이 되고 보니까요. 새만금 예. 동서도로요. 예. 주말에는 차가 4,000대 오가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에 400대인데 네. 불과 한 10시간 동안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4,000대가 추가되면 기존의 4,000대 지금 김제에서 죽산, 석교 거쳐서 신포까지 가는데 한 4,000대 교통량인데 네. 이게 김제로 끌어들인다면 김제 발전도 가속화가지고 이게 직선화 도로를 한다면 불과 30분이면 김제에서 새만금 신항문까지 갈 수 있겠다. 또 혁신도시에서 35분이면 갈 수 있겠다. 이래서 이제 총리께 그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동서도로가 김제 발전의 기폭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해주시면 그래서 4차선화 건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작년에 비가 1,400mm 오다 보니까 보통 1,000mm 미만인데 망경강이 범람하니까 물이 가득 차니까 용암천 빠져나가지를 못해가지고 마산천이 다 범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기길래 그러면서 144대 주민 대피까지 시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금 망경강의 하구를 보면 200m만 강폭이지 나머지 800m가 둔치로 돼 있습니다. 이게 강이라고는 1km인데 물이 흐르는 곳은 2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높은 둔치를 거기에 200m 수로를 해가지고 저수를 해서 물을 논에 나오는 물을 지금은 망경강 제내지에 있는 논을 저수로를 만든다고 물을 정화시킨다고 새만금 물개 끄든다고 일반 논을 하니까 농민들이 반대를 하죠. 승낙을 잘하죠. 근데 둔치는 어차피 그 둔치 200m 파면 그 흙은 새만금에다가 써먹고 거기에 정화할 수 있는 미나리나 또 연꽃 이것을 해서 특화산품까지 하면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 만경강 이게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만경강 재해방과 수질 개선제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리님이 아주 좋다고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초부터 발빠른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걸음을 하신 것 같은데 지난달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김제시가 관할하는 행정구역에 있어서도 보다 속도감 있는 그림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에 그런 답을 합니다. 김제시장은 김제 시민의 뜻을 받들고 법령과 사법 판단에 따라서 새만금 개발을 속도감 있게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대 이철호 총장인 김현수 총장님한테 새만금 개발에 우리 복합용지 75만 평 건의를 드렸거든요. 군산은 제가 새만금 개발국장 당시에 567만 평 새만금 산업단지 그리고 부안은 새만금 관광단지 그 발주를 했었는데 김제는 그동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75만 평 일단 그거를 김제시에서 발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그동안에 이제 건의를 하니까 2019년도 12월에 새만금 개발청에서 3개 시군에 국제협력용지 개발 의향을 물어봤어요. 근데 군산시하고 부안군은 건의를 안 했고 저희들은 건의를 해서 지금 그거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새만금 개발에 첫 단추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또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부안군 쪽에 이번에도 부안 군수님이
그 부안군 쪽에 새만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동의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동의해라. 네. 그리고 군산 쪽에 일이 있으면 무조건 군산 쪽에 동의해라. 그래야 삼개 시군이 서로 니끈니긋 않고 열심히 개발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개 시군이 중앙정부에서 밀어준다고 할 때 1심 단결해서 개발을 하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세계 단체장 모두 뭐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김제시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시도 아니고 네. 새만금시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네. 예, 그런 입장이시죠? 지금 통합시를 한다 그러면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법을 만드는 건 김제 시민과 부안 군민은 한 마음이고 군산 시민은 또 의견이 틀려요. 근데 그렇죠. 예. 시민의 의견을 받는 국회의원님이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을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을 하면 이게 먼 일이기 때문에 네. 법이 시민들의 마음에 모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예, 걸리니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예. 일단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네. 우리가 또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새만금 개발에 우선적으로 가자. 네. 그러니까 부안 쪽은 부안 군민이 한다고 그러면 부안 군수님이 한다고 무조건 밀어주고 예. 또 군산 쪽은 군산 쪽이 한다고 무조건 밀어주고 예. 김제 쪽은 김제 무조건 밀어주는 것이 이게 상생 화합 방안 아니냐. 예. 그게 전라북도 새만금 개발의 가속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제만의 특장차 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백구면 일대의 제2 특장차 네. 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죠. 네, 1단지는 다 계약이 돼서 공장이 한창 가동되고 있고요. 예. 이제 2단지를 개발하려고 저희들이 작년 5월에 예. 우리 김현미 장관님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선도 찍고 백구 특장차인데 투자 선도 찍고 100억 건의하면서 네. 나머지 4가지 했는데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김제 신풍주가 또 도시재생사업까지 600억을 또 얻어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특장차 단지는 전국에 유일합니다. 예, 그렇죠. 그 중에 또 우리 호룡이라는 기업이 특장차 사다리차 기업인데 이번에 전기 굴착기를 발명했어요. 네. 지금 굴착기가 일본에서 소부장을 탔습니다. 95%가 일본 제품을 갖다가 다 조립해서 해요. 예. 그건 전기가 아니고 일반 굴착기인데 이번에 전기 굴착기를 세계 최초로 우리 호룡이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 환경부가 전기차만 보조금을 주고 네. 굴착기는 안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환경부 기조실장 만났어요. 예. 쭉 설명했어요. 이게 바로 김지영 일자리다. 광중 일자리처럼 이게 호령이 잘 되면 예. 70개 벤더 업체하고 했기 때문에 그 벤더 업체가 김제로 몰려올 거고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리 김제 호령이 클 거고 이 코로나 시대에 예. 사람 더 채용할 거고 그러다 보면 전주 김제만 아니라 전주 군산 익산에 예. 그 해고된 기업들이 많다. 그렇죠. 타타대우가 20%밖에 가동 안 되지. 예. 현대가 60%가 가동 안 되지. 그 해고되는 근로자 채용할 수 있는 김지영 일자리인데 왜 이걸 반영 안 해주냐고 했더니요. 근데 제가 김제 KTX 타고 역전도 안 도착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예. 10억 100대분 세웠으니까 장관님까지 보고 드렸으니까 예. 그걸 기재부하고 국회를 설득. 설득하라고 그래요. 우리 윤준병 의원님이 환노위 간사님이시거든요. 네. 우리 윤준병 의원님이 정읍고창 의원님 지켜주시고 또 그 환노위에서 상당한 역할하고 있는 우리 안우영 의원님이 지켜주시고 예. 그래갖고 10억 그대로 100대분 세웠죠. 올해는 1000대분 100억까지 당초 올라왔었어요. 예. 근데 마지막 3일 남겨놓고 국민의힘에서 네. 3조 원 기본소득 주장했잖아요. 예산 내놓으라고. 그 바람에 40억으로 깎여요. 400대분. 그래도 국비 40억, 지방비 40억에서 80억이 400대분이 지원되기 때문에 호령이 그러다 보니까 잘 돼가지고 미국에서 750대 기계차 아니 그 사다리차 주문이 왔대요. 그러다 네. 보니까 8월 안에 납품을 하고 그러니까 인원 좀 달래요, 저도. 근데 김제는 구인난에 매달립니다. 예. 김제 기업들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전주, 군산, 익산 예. 거기에 지금 공문을 보내서 그 타 지역에 해고된 근로자 좀 채용해 나가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호령이 잘 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매달린 거는 이 코로나 시대 일일이 기업 방문해 갖고 기업 유치 힘들잖아요. 네. 근데 호령이 잘 되면 자연히 옵니다. 70개 예. 벤다 기업들이. 그래서 우리 제2 특장차 단지가 지금 제3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래서 특장차로서는 전기 특장차로서 아주 메카가 김제가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호룡이 김제 경제 도약에 아주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호룡뿐만이 아니고 또 김제시가 투자 선도직으로도 네. 예, 특장차가 지정이 투자 선도직으로 돼서 때문에 예, 이제 종합 지원센터까지 다 만들어집니다. 예. 거기에다가 또 아파트도 100세대 109에 거기에 근로자를 위한 예, 근로자를 아파트죠? 아파트 예, 예. 100세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일단 우선적으로 김제 청년 네. 그리고 도민들에게 잘 알려지고 네. 거의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김제는 뭐 명실공히 국내 대표 농업 도시입니다. 네.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뭐 김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인데요. 그 올해 안에 완공될 계획인가요? 네. 예. 전국에 이게 상주 같은 데는 그 크게 한 10헥타 되는 것을 예. 전체를 하나의 통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필지당 6개 동으로 딱딱 나눠 가지고 다 조절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예. 해서 컴팩트하게 아주 잘 됐다라는 평을 받고 있고요. 저는 그거 못지않게 장관님께 김현수 장관님께 제가 뭘 권했는 거니 거기에 전국에서 와서 봤는데 우리 김제 사람 네. 10명도 안 됩니다. 논이 없는 사람이 땅이 없는 사람이 30명입니다. 52명 중에. 예. 그러니까 새만금 농업용지 2,400헥타 중에 일단 30헥타 좀 주시오. 그리고 저는 앞으로 1,000헥타 목표로 이게 1,000명 유치를 목표로 일단 30명이 가서 거기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스마트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십시오 했더니 김현성 장관님께서 예. 적극 밀어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마트팜 임대단지 새만금에 예. 그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빌려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국유재산법이나 새만금 특별법에는 이게 거기에 건축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법을 고치려고 예. 그걸 고안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원태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법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네. 김제 미래 비전과 청년 농을 육성하는 그런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그 방향으로 새만금 청년 정책 가운데 뭐 또 크게 기대를 예. 모으는 그런 네, 그렇습니다. 정책을 추진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예, 시장님 그 인구 감소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인근 전주도 그렇고 군산, 익산, 뭐 대도시로 떠나는 분들도 청년들도 좀 있을 거고 어떻게 지키고 막아내실 계획인가요? 제가 인구가 노인 어른들은 이미 예. 32%로 계속 불어나서 전국에 1, 2위 다투고 예, 청년들이 7, 800명 빠져나가니까 인구순을 탁 맞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게 그러면서 1년 지나면서 김제 고시반이 없어요. 예, 고시 공무원 고시반이 공무원고시. 예, 그 학원이 그래서 이걸 하면 괜찮겠다 해서 했는데 6개월 만에 11명. 그리고 작년에 23명. 네. 34명이 합격하다 보니까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제일 가는 방문각 합격생보다 우리 김제가 프로테인이 높아요. 예, 20% 미만인데 우리 김제는 25%. 이게 전국에서 배우러 와요. 어떻게 해서 예. 김제시에서 공무원반을 성공시키냐고. 그거 위에 지금 김제 봉급이 같으면요. 김제 기업에 취업된 청년들 다 떠나요.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매달 30만 원씩 더 줍시다. 5년간만. 그래갖고 정착시킵시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2년간밖에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청년 정책을 네. 예, 다 청년 정책이죠 해서 지금. 예. 지금 기업 들어가면 30만 원씩 더 주는데 2년간밖에 허락을 안 해요. 작년 가을에 사회부장위원회 국장을 찾아갔어요. 아니 김제시가 소멸 위기에 있기 때문에 네. 없는 돈 자립도가 10%도 안 된다. 그런 돈 아껴가지고 청년들에게 김제 정착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왜 그걸 막냐고.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해갖고 올해 이제 5년간을 늘려주는 걸로 해서 지금 정책이 건의 중에 서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5년으로 늘려지면 저는 한 수 더 들려오는 게 쭉 평생 연금제를 보니까 5년을 부으면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김제시에서 30만 원, 본인이 30만 원, 60만 원을 5년간 부으면 그게 청년 정착 연금제라고 했는데 그걸 부어가지고 평생 연금을 타도록 한다. 대신 김제를 떠나면 청년 시절에 김제를 떠나면 그 돈은 5년간 김제시에서 준 돈은 반납해야 한다. 예. 그런 상품을 개발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우려가 있었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 온라인으로 치르셨는데요. 올해도 온라인 네. 언택트로 이렇게 예. 진행할 계획이라고 네. 밝히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예산 대비 좀 효과가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또 우리나라 또 세계를 대표하는 축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여쭙습니다. 제가 실은 작년에 가장 고민이 많았던 게 지평선 축제입니다. 예. 한 3개월 전부터 하지 말라는 여론이 빗발쳤어요. 네. 그래서 에이,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 그냥 안 해버리면 되지. 편하고 좋지. 근데 또 안 하면 그동안 21년 동안 민선 시장이 해오셨는데 또 예. 그걸 발전시켜 왔는데 결국에 제가 안 하면 폐지시켰다는 그 책임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해야 되겠고 하도 고민하다가 한 달 남겨놓고 야 그러면 우리 온라인으로 해보자. 예. 그렇게 그냥 온라인으로 돌아선 겁니다. 해보니까 예. 비그는 예로 작년 11월, 10월, 12월은 코로나 때문에 네. 막았고 11월 한 달 온 입장객이 19년도 11월, 10월, 11월, 12월 석 달간의 입장객보다 3배가 많아요.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이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청년들이 많이 봤잖아요. 네. 청년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확실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예. 이제 김제가 이걸 더 다양화해서 온라인으로 계속 이렇게 코로나가 된다면 온라인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는 거기에 김제 거기에 자동차 전용극장을 해달라고 빗발치길래 시민운동장에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김제 시민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무료로요? 예, 예. 무료로 운영했죠. 그래서 이제는 벽골제 네. 자동차 전용극장 토요일 날 전용극장을 하면서 더 전국의 청년들이 가고 네. 싶은 로망의 곳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우리 김제 시민분들에게 네.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아, 예.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우리 김제시가 제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코로나 위기가 이 혹이다. 그런데 그게 우리 김제 시민 여러분께 힘을 합쳐 주셔가지고 모범되는 김제시를 만들어 갑시다라고 호소드립니다. 왜 제가 이 코로나 위기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 미국이 중국 그동안에 물건 사던 거를 한국에서 삽니다. 한국의 마스크 공장 김제만 10개 생겼는데요. 그게 수출이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다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중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BMW라는 보일러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이사가 2번이나 새만금 저희 복합용기에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치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새만금에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김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 코로나 위기를 호기로 바꿔가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일념으로 우리 김제 시민들의 힘을 받아서 열심히 정의로 경제되어가는 김제시청 만들겠습니다. 건강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19가 새만금이라는 외부 현안에도 김제시의 경우 역대 가장 많은 기업 유치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올해도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 자족 도시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주신 김제 시민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